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승민 기자 옆에 나왔습니다. 승민아, 예. 너 내가 무섭냐? 네, 아닙니다. 근데 막 네가 자꾸 화면에서 이렇게 주눅 들어 하니까 이 시청자들이 댓글 단계에 내가 너를 뭐 평소에 너무 많이 조지고. 근데 지난번에 박희석이는 나와서 너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주눅 든 표정을 짓는다는데 진실이 뭐야? 아닙니다. 뭐 이제 국장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워낙 잘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좀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을 해서 약간 좀 표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 또 내가 일부러 시킨 것처럼 네, 오해? 아닙니다. 예. 자, 오늘 그 신 기자가 들고 나온 건 요새 화제가 되는 양정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삼철 중에 한 명으로 자기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과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는 양정철이가 예. 그 무슨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지 않나, 무슨 뭐 대권 후보들 박원순, 이재명 뭐 무슨 이런 사람들 일일이 만나고 다니는데 과거 글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네. 2011년 네. 그러니까 19대 총선이 이제 12년에 있었죠. 네. 그거를 이제 앞두고 네.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공천은 못 받았지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양정철.com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어떤 정치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양정철닷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된 부분이 보면은 좀 눈여겨볼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양정철 이제 당시 이제 후보가 네. 이명박 네.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네.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제 과가 있고 또 공이 있는데 네. 뭐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양정철 씨가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와 포갑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초래했지만 근대화를 이뤘다. 네.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헌정을 뒤집었지만 네.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나름 성과를 냈다고 적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평가할 건 평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네. 하나회 청산 등 강력한 문민화를 이뤘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또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네, 경제 투명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렇게 공과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관계 새 장을 열었다. 네. 대한민국을 IT 강국에 올려놓고 한류 문화를 꽃피웠다. 이렇게 네. 표현을 좀 했습니다. 길어지기 시작하네, 김대중 대통령. 예, 그때부터는 노무현은 더 길어졌겠네? 네, 지금 뭐라고 한 했습니까? 5줄 정도 되는데요. 예. 참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권력기관을 정상화시켰다. 네. 사상 처음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시작했고 네.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켜 선거혁명을 이뤘고 과거사를 바로잡았다. 네. 모든 분야에서 완성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선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갈수록 길어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냥 흔한 말로 씹어놨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가 이제 2011년 네. 이제 이명박 정부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 텐데요. 네.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는 잘 모르겠다. 네. 경제는 엉망이고 국가 부도지경으로 갈 심각한 수준이다. 네. 물가는 최악이다. 안보는 구멍이 뚫렸고 남북 관계는 파탄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치 이렇게 지금 시대를 표방한 지금 듯한, 네. 딱 그렇잖아요. 나라빚과 가계빚은 자칫 국가 부도 지경으로 갈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는 엉망이고 아휴 참. 안보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그래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도 네. 구멍이 뚫렸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군사 정권 시절로 퇴행했다. 네. 모든 권력기관을 가병으로 전락시켰다. 예. 4강 외교는 삐걱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중 하면서 관계는 국교 수립 이래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이네요. 보니까 안보는 구멍이 뚫렸고요. 모든 권력기관을 가병으로 전락시켰고 4강 외교가 지금 삐걱대고 네, 맞습니다. 뭐 한중 관계를 한일 관계로만 바꾸면 국교 수립일의 최악이네요. 야, 어떻게 8년 전에 쓴 글이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내 뭐 하나 이렇다 성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지금
지금 비유하면 딱 맞는 말이네요. 적용이 될 만한 네.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됐다고 했죠? 뭘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했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 자기가 충고를 하는 시기인데요. 네. 교훈을 얻어야 한다. 네. 대통령 선거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면 안 된다. 네. 정도령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2012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네. 그걸 앞두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도령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참 비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이름인데, 야, 그다음에 또 씹어놨네요. 그러니까 혹세무민 어쩌고 또 해놨네요. 네. 이제 혹세무민이라는 점에서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경제 대통령 구호와 허본자 아마 허경영 씨를 이제 지칭하는 표현 같은데요. 이제 혹세무민을 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네. 국민들은 잠시 혹했다. 네. 지난 대선은 선거가 아니었다. 네. 로또였다. 한 방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꽝이었다. 혹독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야, 이건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무슨 그 궁예에 뭐 눈을 가졌나? 결과는 꽝이고 그 혹독한 대가를 온 국민이 지금 치르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저잖아요. 열받는 뉴스만 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파괴되고 몸도 파괴되고, 아이고 참. 그게 다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좀 명문이네. 8년 전에 쓴 글이 대한민국은 강국입니다 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정치와 언론만 빼면 선진국입니다. 네. 국가의 팔자를 한 방에 바꾸고 온 국민의 운명을 5년 안에 확 바꾸는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부도 불가능합니다. 네. 국가의 팔자와 국민의 운명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바뀌는 것이지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후보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국민을 잠시 현혹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대통령이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딱 맞는 얘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는 소리랑 똑같네요. 국가의 팔자를 한 방에 바꾸고 국민의 운명을 5년 안에 바꾸는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런 정부도 불가능하고. 야, 이거 진짜 구구절 양정철이 다시 봐야 되겠네. 국가의 팔자와 국민의 운명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바뀌는 것이지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김원봉이가 국군의 모체예요. 그리고 천안함 유족들 저기 위로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사진이나 나눠주고. 예. 김원봉이는 국군의 모체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리신 그 영상을 보시면 또 어떤 신문에서도 무슨 국군의 모체라고 어떤 헛소리하는 기자들, 그 녀석들 그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놈들이에요. 무슨 학술 전문 기자라고 말만 뻔들어하지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원봉이 300명에 달하는 조선 의원군 중에서 290명이 넘는 그걸 다 무정의 휘하 자기 참모들한테 다 뺏겨서 모택동 휘하로 내보내고 10명 데리고 와서 겨우 저 광복군 1지대장 하다가 그것도 광복되기 2개월 보름 전인가 탈퇴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저 댓글 새로운 사실도 밝혀지는 게 무슨 그 일제 노덕술한테 얻어맞았다는 얘기도 뭐 증거가 있네 없네. 네. 뭐 그게 경향신문이 70몇 년도인가 80몇 년도에 처음 쓴 기사래요. 저는 그게 사실은 무슨 확증이 있는 그 얘기인 줄 알고 지난번 방송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그 손혜원 아버지 그 간첩을 무슨 국가 보훈으로 하고 김원봉을 국군의 모체로 하면 나중에는 조선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이주와 김삼룡이 전부 독립운동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이까지 독립운동가 되겠네요. 예. 이런 거를 5년 안에 바꾸려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양쪽에 확 갈리고 국민들을 전부 우라병에 걸리해서 국민건강보험료만 왕창 나가게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썼던 글이 사라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내용이 네. 바뀐 것입니다. 네. 양정철 원장이 작년 1월 25일 네. 출간한 책 세상을 바꾸는 언어 네. 페이지 122쪽을 보면은 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과가 함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이제 대목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공로는 부정할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아까 이제 2011년도에 쓴 글에서 네. 경제 이제 성과가 일부 있었다라는 표현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네. 이 책에 쓰기에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진보 진영의 일부 뭐 반발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네.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공과를 평가하고 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 김영삼 대통령의 군사문화 척결, 김대중 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 초석을 놓았다. 이런 식으로 공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 박 대통령이 작년인가 탄생 아니다 2017년이었죠. 재작년이었죠. 그때 유일하게 그 월간조선만 제가 당시 편집장으로 있을 때 총 13회에 걸쳐서 프레스센터하고 그 다음에 창원인가 거기 한번 가서 12회는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하고 한 번은 이제 지방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 세미나를 했는데 매회 400명에서 500명이 운집해서 대단히 성황을 이뤘습니다만은 국내외 언론 중에서 그 행사를 한 데는 저희 한 군데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100년 기념우표 발행도 논란이 있었고 동상화도 관련이 있었는데 그 양정철 씨는 그나마 좀 옳은 말을 했네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는 과대로 네. 극복하면 되지 역사 속 인물로서 네. 우표 발행과 동상 설립까지 반대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정도 자신감이나 관용과 포용을 발휘해도 될 만큼 네. 대한민국은 큰 나라로 우뚝 섰고 국민의식도 높아졌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그 정상적인 인물 같은데. 근데 그때 서훈 국정원장은 왜 만났다고 생각해요, 신 기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냥 뭐 이제 기자도 이제 동석을 했고요. 그래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네. 이제 뭐 야당에서 공세를 펴는 바와 같이 네. 뭐 관건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국정원장과 이렇게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조금 심상치가 않다 이런 식으로 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그 건은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원봉 부분이라든가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문제들 국가 보호는요. 그거는 그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그냥 무슨 훈장 하나 주고 표창장 하나 주는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빨갱이가 우리나라 세금으로 훈장 받고 추앙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훈장 하나 주고 무슨 건국 훈장 무슨 애국장 이런 거 상장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런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탱크가 고장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도대체 뭐가 무서운지 사실을 무기로 싸우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못하는 세태가 저는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 기자가 모처럼 나왔는데 이거밖에 안 들고 왔어? 예. 다음에는 좀 네. 재밌는 얘기 더 갖고 와라.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만 이러지 실제로는 아주 아끼는 후배고요.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직접 뽑은 신 기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주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 좀 문갑식이 저놈은 젊은 후배들을 탁 따라해갖고 막 조지고 막 이거 연속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괜히 이거 꼭 연속극으로 착각해갖고 옛날에 여로라는 맞습니다. 자네는 잘 모를 거야. 태연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쁜 놈 하나 나오는데 막 동네 아줌마들이 텔레비만 보면 울고불고 하는데 이건 연속극이 아니고요. 뉴스 진행입니다. 혹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또는 뉴스 뒤에 가려진 새로운 뉴스 또는 시각, 스토리를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가 사실 굉장히 마감 주간이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퍼나르기, 월간조선 구독, 윤무영의 후원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힘입어서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